자, 여기서부터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봅시다. 자, 태조, 편의상 왕별로 정리했습니다. 태조 이성계죠. 조선을 건국해요. 위화도 해군 들어봤죠? 우왕, 고려 말의 왕이 우왕인데 명나라를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가다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리죠. 회군이란 말은 말머리를 돌려서 쿠데타 일으켰다 이거야. 그래서 위화도 회군을 이성계가 단행을 하고, 그리고 바로 나라 세운 게 아니야. 과전법이라고 해가지고 토지 개혁을 합니다. 권문세족이 갖고 있던, 참고로 권문세족은 쓰레기라고 표현했죠. 쓰레기들 땅을 싹 수거해가지고 이성계를 도와주는 신진사대부들한테 땅을 준 거야. 이게 과전법이에요. 조선시대의 토지제도. 그리고 자기 친구들 챙겨주고, 그리고 조선을 세운 겁니다. 우리 12.12 쿠데타를 일으켰었던 서울의 봄의 주인공 전두환도 어떻게 했어? 자기 장군들과 같이 쿠데타 일으키고 대통령 되기 전에 자기 친구들 초고속 승진을 막 챙겨주고 전두환이 대통령 됐잖아. 똑같아. 쿠데타 일으키고 챙겨주고 나라를 세운 거죠. 나라 이름은 옛날 단군이 세운 조선을 따라서 조선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성리학이 나라의 종교야. 왜? 신진사대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성계는 솔직히 얼굴 마담이야. 몸 좋은 군인. 근데 뇌는 비어있어. 여기다가 뇌를 딱 USB로 딱 꽂아준 애들이 누구냐면 성리학으로 무장된 신진사대부들이죠. 대표적인 애가 누구다? 정도전. 그래서 성리학을 나라의 통치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집약적으로 만든 도시가 한양이에요. 고려의 수도는 개경 혹은 개성이라 부르죠. 근데 한양으로 천도,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이때 다 만들어요. 이걸 누가 다 만드냐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만듭니다. 상당히 도전적인 사람이야. 고려 사회에 안주할까? 고려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야, 난 조선을 세워야 돼. 도전적이었던 사람 정도전. 멋있지 않아요? 도전. 그래서 나라를 바꾸는데 기여를 했고 수도도 얘가 다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근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 나라는 왕이 아니라 재상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재상이 다른 말은 정승, 들어봤어요? 황의정승 이런 얘기가 있잖아.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신하들 중에서 짱, 이 사람들을 정승이라 불러. 재상이라 부르고. 그래서 왕보다도 얘네가 나라를 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왕은 수시로 바뀌잖아. 똘똘한 왕일 때 상관없어. 근데 병신 같은 왕 있잖아요. 병신 같은 왕이 이 새끼가 힘이 있으면 나라 말아먹잖아. 그러니까 똘똘이 병신 가더라도 신하들이 똑똑하면 나라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정도전이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걸 용납 안 하는 애가 누구였냐면 태종이었어요. 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방원이에요. 이방원. 근데 이방원 앞서서 이제 이방원 형 정종이 잠깐 왕을 해. 근데 태종 이방원은 불만이야. 자기가 아버지 왕 만드는데 1등 공신이거든. 근데 자기를 왕으로 안 시키고 형을 시켰네? 씨발. 그래놓고 정도전 이빨 안 해? 아버지가? 이성계가? 씨발. 근데 이 새끼 봐라. 왕 무시하고 지들이 권력 잡는데 야, 이 미친 것들 아니야 해가지고 자기 뭐 형제들 막 죽이고 친척들 죽이고 정도전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왕자의 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라를 세운 공신들도 죽여버리고 1등 공신이었던 정도전을 죽여버려. 그리고 지가 왕이 되죠. 이게 태종. 그래서 태종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피를 흘리죠. 다 죽여버려. 그래서 왕권 강화에 힘을 씁니다. 사병, 개인 군대 다 없애버려. 국가 군대만 남겨. 그리고 육조직계제 실시합니다. 왕 아래 의정부라는 기구가 있어요. 육조라는 기구가 있어요. 여기서 아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정승들이 여기서 일하거든. 육조는 6개로 나라 일을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부서야. 뭐 국방부, 교육부, 외교부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는 얘네들이 의정부에 보고를 하고 의정부가 왕한테, 왕이 얘네들한테 명령 때리고 의정부를 이렇게 같이 운영을 했었어야 되거든. 근데 태종은 이 새끼들 견제하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한 거야. 야, 육조 앞으로 나한테 보고해. 야, 육조 이래. 의정부를 쌩까는 거죠. 이게 육조 직계제야. 얘네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지. 정반대 생각이겠죠. 정도전은 의정부 중심, 태종은 쌩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 육조 직계제를 아주 강조해놨습니다. 호패법
지금 치면은 주민등록증을 이때 만들었습니다. 태종 때. 근데 태종이 악역을 많이 했잖아. 많이 죽였잖아. 그 중에 누굴 죽였냐면 세종의 친척들 다 죽여버려. 왜? 자기 아들 세종이 왕이 되었을 때 주변의 친척들을 깝칠까 봐. 그러니까 사전에 자기 아들이 온전하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변에 왕한테 위해가 될 수 있는 새끼들은 다 미리 사전에 싹을 잘라버린 거지. 뭐 이런 건 내가 봤을 땐 태종 졸라 잘한 거예요. 잔인하고 냉혈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들을 위해서 지가 악역을 다 한 거야. 그 죽고 나서 넘긴 것도 아니야. 야, 이제 세종 네가 딱 해봐. 그 뒤에 상황 자리에 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일하는 거 지켜봐. 그래서 누가 뭐 태클 걸면은 씨발 야 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일하는데 백그라운드가 돼줘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능력자인 것 같아. 잔인했지만. 그래서 세종이 마음껏 유교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 해준 게 태종이야. 그래서 세종은 또 잘 만났어. 공부를 졸라 좋아해. 천재야.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머리도 좋아. 그래서 유교 정치 실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집현전 알죠? 똘똘한 애들 데려다가 일도 안 시켜. 야, 너네는 몇십 년 동안 공부만 해. 정책 연구해. 내가 밀어줄게. 그 당시 왕만 먹을 수 있는 특산물 귤도 막 넣어주고, 야, 너는 귤 줬으니까 공부만 해. 그래서 똘똘한 애들이 일할 수 있게 배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이디어 내주고 왕 도와주고 이런 걸 싱크탱크라 그래. 싱크탱크. 두뇌 역할을 했었던 거. 브레인들이죠. 그리고 경연. 신하들하고 왕하고 토론해. 정책 자문하고. 왜구들이 깝치는데 어떻게 할까요? 방안을 내놓고 싶다. 토론을 해. 비면 설치하고요. 왜구들 달래죠. 뭐 어떻게 하죠? 근데, 왜구들 바나나 좋아하니까 바나나 줘서 보냅시다. 막 이러고 나오고. 그러니까 토론하는 거, 브레인들 데려다가 일 시키고. 그리고 세종은 신하들한테 권한을 줬어. 의정부 서사제. 그러니까 왕, 의정부 6조 있었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 적절히 힘을 줬어. 그래서 왕과 신하의 권한을 조화를 끊었던 유교 정치를 끊었던 사람이 세종대왕이야. 괜히 대왕이 아니야. 심지어 우리나라 최초로 5천년 역사상 최초로 뭐 했는지 알아요? 국민투표도 했어. 뭘로 했냐면 혹시 기억나요?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토지 세금 걷는 어떤 제도가 있었잖아. 그게 세종대왕이 생각을 해놨는데 이게 과연 현실에 좋을지 안 좋을지 이제 감이 안 서는 거야. 그래서 전 국민들한테 투표 받았어. 이거 좋을까 안 좋을까 해봤더니 좋다는 표현이 약간 넘게 나왔는데 한 55대 45 나왔거든. 그러니까 세종이 생각했던 것보다 확고하게 높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야야야 이거 반대도 의외로 많은데 야 그러면은 좀 시간을 두고서 더 고민해보자.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국민들을 생각해가지고 국민 투표했던 사람도 세종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세종하면 딱 떠오르는 거 한글 만들었고 수많은 과학기술 만들었고. 넘어갈게요. 세종. 근데 세종의 아들이 문종이거든. 근데 문종이 몸이 안 좋아서 금방 죽어. 안타깝게도. 그래서 어린 놈의 단종이 왕이 돼. 단종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단종이 삼촌이 있었거든. 이게 세조입니다. 그러니까 수양대군이라 불렀어. 그래서 삼촌이 어린 조카의 신하였던 거지. 근데 왕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수양대군이 두 가지 마음이었던 것 같아. 왕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왕 주변에 왕 가지고 노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전하, 왜구가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나나 주라니까? 바나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추파춥스 하나 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왕이 병신인데?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막 깝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촌들이 씨발 내 조카 왕을 가지고 노네? 개새끼들? 이런 마음도 하나 있었을 거고 뭐? 바나나? 추파춥스? 씨발 내 조카지만 병신 같은데? 씨발 내가 똘똘한데 내가 왕 하면 되지 해가지고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버리고 지가 왕이 됩니다. 수양대군이. 그래서 수양대군이 삼촌이죠.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 불러요. 여기에 1등 공신이 한명회라는 사람이 있죠. 영화 관상에 나오죠. 그리고 세조도 태종과 거의 이미지가 비슷해. 왕권 강화. 그래서 여기 할아버지가 있었던 집현전이나 경연 다 폐지해. 똘똘이도 없애버리고 경연 주제가 이런 거야. 쿠데타란 무엇인가? 지가 쿠데타 일으켰잖아. 씨발 폐지시켜! 해가지고 없애버려요. 육조 짓기지. 더 설명 안 할게요.
왕권가. 근데 세조가 잘한 점은 한 나라의 기틀이라고 하는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헌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 완성되냐면 예정 거쳐서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에도 나왔지만 성자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나라의 기틀을 완성하다 성자거든. 완성한 왕을 성종이라 불러. 그래서 경국대전은 이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교,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의 틀을 여기에 담았고 이걸 완성한 사람이 성종, 시장은 세조. 성종은 누구랑 닮았냐면 세종과 닮았어요. 그래서 요놈과 요놈이 닮았고 요 새끼랑 요 새끼랑 닮았어요. 그래서 요 둘은 육조 직계제했고 요 둘은 의정부 서사제합니다. 그래서 똑같아. 아까 집현전 사라졌죠? 근데 똑같이 가구와 이씨 똑같이 이름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거 만듭니다. 그리고 경연도 다시 복구하고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하고 이거 완성하고. 흐름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에 조선의 모든 게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볼게요. 중앙 수도 서울에 가면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지. 왕이 있고 의정부 6조. 아까 얘기해줬죠? 여기서 누가 일한다? 재상, 정승,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참고로 우리 보령에도 영의정 출신이 있었다 그랬죠? 임진왜란 때 왕을 모시고 도망갔었던 영의정이 우리 보령 출신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라 일을 총괄해. 임진왜란 터지면 어떻게 할지 얘네들이 논의하는 거야. 그래서 결정이 나잖아? 추진을 해.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명나라한테 돈 요청하라. 국방부 빨리 군대 모아라. 건설부 야 빨리 성 쌓아라. 이게 6조예요. 나라의 정책을 나누어서 집행하는 거야. 이호 예병 형 공일 해가지고 당나라의 삼성 6부 기억나요? 그 6부가 6조라는 이름으로 계승이 된 거야. 그리고 요게 시험에 꼭 나오죠. 3사. 사헌부, 사관은 홍무관을 3사라고 불러서 졸라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사헌부는 법헌자예요. 법 어긴 새끼들 감시하는 거. 사관원, 간쟁하는 새끼들이야.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왕한테 따지는 애들 있죠. 목숨 내걸고. 비록 관직은 높지 않은데 건들 수가 없었어. 워낙. 여기 거치면은 초고속 승진이야. 이거 간쟁해라 불러. 전하, 아니되옵니다. 야, 나 수업 안 하고 너 배고픈데 불식집 가면 안 돼?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많이 죽어. 폭군들 만나면은. 맨날 뭐 하려고 아니되옵니다 그러잖아. 홍무관, 경영 같은 거 준비하는 똘똘이들. 그래서 얘네들은 언론 기능을 담당했다 그래. 전하, 저기 경상도 양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러하면 아니되옵니다. 전하, 신하들 이야기들이 양반들의 의견이 외구에 침략을 그러면 바나나 추파추스 가지고 안 된다고 합니다. 투게더 아이스크림 줘야 된대요. 이런 식으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왕이나 신하들하고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언론 기능이라 불러요. 그리고 여기 독점이나 부정을 방지했다라는 것은 이런 게 되겠지. 아니되옵니다. 전하, 법을 어겼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표현 꼭 알아둬야 돼. 언론 기능을 담당했다.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했다. 혹시 기억나나요? 고려도 3사가 있었는데 걔네들 뭐 하는 기능이었냐면 회계, 돈 만지는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기구들은 이따 볼 거고. 상피자 아까 나왔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전쟁이 터졌네? 무슨 전쟁? 임진왜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터지면서 의정부랑 육조의 관리들이 맨날 여기에 모여. 야, 지금 우리 도망쳐야 되는데 부산이 함락당했대. 충주에 탄금대에서 졌대. 뭐 이순신이 졸라 잘 나간대. 나라 일을 맨날 여기서 결정하는 거야. 이게 몇 년 동안. 임진왜란 7년 동안 전쟁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힘이 되게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고 맨날 이거 열리니까 이게 힘이 전쟁 끝나고도 되게 세진 거야. 이게 비변사입니다. 원래 준비하는 기간이었어. 뭐에 준비하냐면 여진족이나 왜구가 깝칠 때 그걸 방어하기 위한 임시규교였었거든. 비가 준비하다 빗자거든. 근데 양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겪으면서 최고 기구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의정부나 육조가 있어도 이름만 있을 뿐이지 여기서 나라 일을 다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 육조, 직계제 의미가 없어. 다 이 새끼들 헤쳐먹어. 그래서 나중에 고종 때쯤 되면은 왕보다도 힘이 더 세. 그래서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고종이 아빠잖아. 대원군이 이 비면사를 확 찌러버리죠. 그리고 의정부를 다시 복구시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수도에 가면 이걸 볼 수가 있고, 우리 보령 같은 시골로 오면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령을 예로 들어줄게요. 우리 보령은 충청도죠. 8도 중에 하나야. 우리 충남 도지사 누구예요? 김태흠이죠. 이때는 관찰사라고 불렀어. 도를 책임지는 짱. 그러면 우리 보령으로 와볼게요. 보령은 예전에 뭐라 불렀는지 알아요? 이때 마을의 크기 순대로 부목 군현이나 불렀는데, 우리 보령은 남포현이라고 불렀어. 우리 남포현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 남포현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 사또가 부임해와. 보령 출신 올 수 없다 그랬죠? 예를 들면 저 부산 출신 애가 보령으로 처음 왔어. 와가지고 배고파. 야, 공무원들 일로 와봐. 나 배고픈데 보령 뭐가 맛있어? 그러니까 막 여기 있던 공무원들이 사또 보령 하면은 머드지 말입니다. 머드 쳐드세요. 졸라 맛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잖아. 진흙을 어떻게 먹어? 그거 듣고 보니까 양반들이 저 공무원 미친 새끼 아니야? 사또가 장난치네 개새끼 해가지고 사또 저 공무원 새끼 구라친 겁니다. 보령은 사연포도랑 쭈꾸미랑 대청김이 맛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장난쳤던 공무원들 있죠. 요 새끼들을 향리라고 불러요. 사또가 이렇게 오면은 걔는 그 마을도 다스리고 재판도 하고 국방도 담당하고. 근데 사또가 그 지역 출신이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물어봐. 향리한테. 야, 향리야, 뭐가 맛있어? 뭐도요? 라고 개지랄을 할까봐 유양선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난쳤던 애들이 향리야. 원래 역할은 사또를 도와줘야 돼. 그리고 야야, 나 배고프니까 그 뭐도 맛있다며 한 박스만 사와 하면 사오는 애들. 그러니까 사또가 시키는 거를 실무를 담당하는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장난칠 수 있으니까 양반들의 모임인 유양소에서 얘네 견제하는 거지. 사또, 잘못된 정보입니다. 저 새끼들 싸대기 치십시오. 이해돼요? 그래서 어떤 마을이든지 가면은 사또가 오고 사또를 도와주는 공무원들이 있었고, 사또를 도와주고 공무원을 견제하는 양반들의 모임이 있었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보령시장, 보령시 공무원들, 보령시 의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지금은 똑같아. 이 부분 고려랑 다르게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습니다. 고려는 지방간이 파견 안 된 속현이 많았었다고 기억나요? 그리고 향부국수 사라져요. 그리고 향리, 고려의 속현 같은데 지방간이 파견 안 되면 향리가 다스렸다고 그랬잖아. 근데 조선시대 향리는 급이 낮아져. 사급이면 사또 옆에서 사또 이런 애들 있잖아. 걔네들 향리들이요. 그래서 졸라 찌질해 보이잖아. 목소리 자체도 찌질하잖아. 목이 새끼도 아니고 사또 이러는데, 고려 때 향리는 뭐 힘이 센데 이때는 좀 찌질합니다. 그래서 왕의 힘이 세졌다 이런 의미예요. 자, 교통통신. 외국어가 쳐들어와. 빨리 알려야 되잖아. 지금처럼 카톡으로 못 보내죠? 그래서 불빛, 굴뚝에서 연기 피워서 연기 숫자나 연기 색깔로 알리는 거, 봉수제.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는 건 빨리 알렸어. 근데 규모라든지 어떤 식으로 쳐든지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리가 직접 말 타고 가겠죠. 하루에 다 서울로 못 가니까 중간에 말을 갈아타고 관리가 쉴 수 있는 역참제를 운영했죠. 그리고 세금이 지금은 월급 돈이지만 돈으로 걷잖아요. 이때는 세금이 뭐냐면 곡식이에요. 곡식을 배 타고 배로 이렇게 이동시켰거든, 서울로. 조은제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는 크게 이 두 방식, 과거시험, 음서제. 고려랑 똑같죠? 가끔씩 추천도 받았고, 과거제는 문과, 무과, 작과. 고려랑 차이점. 무과가 실시되고 승과가 사라졌죠? 그래서 문과, 무과. 이쪽을 문반, 무반 합쳐서 양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제도는 고등교육기관, 성균관대학교가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있었다. 조선에 앞서 고려 말에 있었던 거 기억나죠? 자, 자료로 좀 더 다질게요. 자, 조선의 유교 정치인이 나라의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조묘, 조상, 왕의 조상 제사 지내는 곳. 경국대전, 유교 통치인에 담겨 있죠. 삼강 행실도를 뿌렸어. 세종대왕 때. 삼강, 임금과 신하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이거 삼강이라고 부르거든. 이런 거를 글과 그림으로, 여기가 글이구나. 글과 그림으로 백성들한테 안내하기 위해서. 이거 뭐 공부 좀 해. 부부 관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임금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자식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주는 거죠. 멍청하니까 그림도 덧붙여서 나중에 한글로 쉬운 글자로도. 그리고 과학기술이 세종대왕 때 엄청 발달하죠. 천체 관측기구, 해시계, 물시계 이런 것들도 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거라는 거. 서울에 가면 볼 수 있는 거 아까 나왔었죠? 왕, 의정부, 육조. 오케이? 의금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역모를 깨했다고 주리를 떨어라. 역모죄. 승정원, 왕의 비서기구. 삼사,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 언론 역할을 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 이런 게 있어요. 간쟁, 동박, 서경. 고려 때도 나왔었죠? 간쟁, 전하 아니되옵니다. 봉박, 전하 차마 이건 못합니다. 서경, 전하 이 새끼 교육부 장관 시키면 나라 많아 먹습니다. 반대요. 이런 거. 왕조실록 편찬, 최고의 대학, 서울시청 이런 게 있었습니다. 비변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 원래 임시로 비변사를 설치했다. 하지만 지금은 의정부는 한갓 이름만 있고 육조도 모두 그 일을 상실했다. 다 어디서 한다? 비변사가 한다. 누가 없앴다?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없었다. 요거 비교하는 게 고등학교 선택 강조됩니다. 왕, 의정부가 있는데 원래 육조는 의정부를 올리죠. 이렇게 올리고 얘네들이 또 왕한테 올리고 그 왕은 정승도한테 내려보내고 정승도 얘네들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의정부를 끼고서 일하는 것을 의정부 서사제.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뤘다. 세종, 성종. 근데 힘이 센 군인 왕들은 이거 안 했다 그랬죠? 야 씨발 나한테 바로 보고해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왕한테 보고하고 왕이 바로 명령 때리고 의정부는 완전히 쌩까버리는, 그래서 힘을 줄여버리는 육조직계제. 태종, 세조. 차이점 글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종실록에 잘 나와 있고 세종실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방, 우리 보령에 오면 볼 수 있다고 그랬었죠? 우리 보령은 이쯤에 있겠네. 여기 오면은 사또가 있고 사또한테 자문도 해주고 도와주는 향리가 있고 이 새끼들이 깝칠까봐 유양소가 견제하고 사또도 도와주고. 뭐가 맛있어? 뭐도요? 개새끼. 구라쳤습니다. 저 새끼. 싸대기 치세요. 뭐가 맛있어? 뭐도는 구라고요. 대청김이 맛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보령시장, 보령시의회, 보령시 공무원. 자, 관리 선발. 문관도 뽑고 무관도 뽑고 기술관도 뽑는 과거제를 묘사한 거죠. 요거랑 별개로 음서제도 있었다라는 거. 야, 과거 합격하려면은 문과는 전국에서 33등 안에 들어야 돼. 초울트라 천재들이야. 3년에 한 번 시험 보는데 33등 안에 들어야 돼요. 오케이? 자, 최종 정리 갈게요. 자, 태조 위화도 해군으로 과정법 챙겨주고 건국했죠. 성리학 통치 이념으로 신진사대부 의견을 받아들인 거죠. 대표적인 게 정도전이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꾸다가 태종한테 맞아 죽죠. 태종은 아들한테 온전히 왕노로 살 수 있도록 왕권 강화에 힘썼죠. 그래서 육조직계제 실시했고 호패법 실시했고, 세종은 아버지 덕택에 일만 제대로 할 수 있었죠. 유교정치 실현했었죠. 똘똘이 모으고 토론 좋아했었고 의정부 서사제를 통해서 신하들하고 권력을 나눴었고 한글 창제. 그리고 아들이 일찍 죽어서 더 어린 단종이 왕이 됐죠.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세조. 이 사건을 우리는 계유정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왕권 강화 힘쓰죠. 그래서 육조 직계제하고 세종에 쓴 거 다 없애고. 하지만 잘한 거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죠. 그래서 완성한 것이 성종이었었고 리틀 세종이라 불릴 정도로 유교 정치 똑같이 했었다 그랬죠. 세종과. 그리고 서울에 가면은 이런 거 볼 수 있었어요. 의정부, 육조. 특히 3사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요 세 가지 부서를 3사라 부르고 언론 기능 담당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었다. 하지만 원래가 이런 시스템이었지만 양난을 거치고 나서 얘네가 거대하게 커지죠. 그래서 깝치니까 고종 때 사라졌었다라는 거, 줄였다라는 거. 우리 보령 같은 지방에 오면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또를 볼 수 있고 공무원 볼 수 있고 양반들이 도와주죠. 요것을
이런 마을에서 볼 수 있었고, 이런 사또들도 깝칠 수 있잖아. 얘네들이 야 뭐도 다 쳐 모아 해가지고 뭐도 팔아서 부자 되든지, 야 모여 해가지고 반란 일으킬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사또들을 견제하는 게 관찰사 역할이었었죠. 그리고 중앙집권이 한 단계 고려보다 진전된 사회가 조선이었었고, 이런 걸로 교통통신했었고, 관리 고려랑 똑같이 과거제 음서제했고, 묵과가 실시되었다는 점, 그리고 성균관이 있었다라는 거. 자, 유교정치 이념을 위해서 요와 같은 것들 나오면은 유교정치랑 관련된 조선시대 거라는 거. 조선의 과학기술 다 세종 거지만 과학기술이 조선 초마하더라도 발달했었다라는 거. 세종대왕 때 거. 그리고 중앙정치 계속 반복되죠. 왕가, 의정부, 의군부, 의정부랑 요 3사 상당히 중요하죠. 했던 거니까 생략할게요. 그리고 비변사가 세졌고, 의정부 사사제랑 육조직에 이제 구별하는 거. 의정부를 인정해주면은 의정부 사사제, 의정부를 쌩까면은 육조직계제. 그리고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사또, 유양소, 향리의 역학관계 알아두고, 관리 선발은 요와 같은 과거제도 있지만 음수도 있었다라는 거.